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금융자산의 종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예금이에요. 자, 예금은 금융회사에 돈을 맡기고 약속된 이자를 받는 금융상품. 쉽게 여러분이 은행에 가서 통장을 만들고 돈을 예금하고 이자를 받고 그런 것들을 이제 여기서 떠올릴 수 있는 건데요. 예금에도 종류가 있습니다. 이자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저축성 예금, 또 입출금이 자유로운 요구불 예금이 있어요. 또 저축성 예금에는 돈을 한 번에 맡기거나 정기 예금이죠. 한 번에 목돈을 맡겨서 일정 기간 지난 후에 원금과 이자를 한 번에 받는 그런 정기 예금이 있고요. 또 적립식으로 입금하는 정기 적금이 있어요. 매달 얼마씩 예를 들어서 매달 5만 원씩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그리고 만기 시에 이제 이자와 함께 찾는 거죠. 요구불 예금보다 높은 이자 수익을 갖는 게 저축성 예금의 특징인 거고요. 요구불 예금은 돈을 맡기는 기간과 금액에 제한이 없고 입출금이 자유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때 넣고 원하는 때 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만큼 이자율이 낮아서 돈을 보관해두고 필요할 때 찾거나 이제 결제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게 이제 예금인 거고요. 특징은 수익성은 낮으나 안전성은 높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또 예금자 보호 제도라는 것도 있기 때문에 금융기관이 영업 정지나 파산 등으로 예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되는 그런 경우에도 예금보험공사에서 대신 원금과 이자를 합해서 예금자 보호 한도 내 금액까지 돌려주는 그런 제도가 이제 예금자 보호 제도가 되는 거죠. 자, 수익 구조를 보면 일정한 계약에 따라 돈을 맡기고 받는 예금 이자가 이제 그 수익이 나는 그 구조가 되는 거죠. 자, 주식이에요. 의미. 주식회사가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투자자로부터 돈을 받고 발행하는 증서가 주식이 되는 거고요. 주식은 수익성은 높지만 안전성은 낮아요. 어떻게 보면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어요. 주식의 경우. 자, 그러면 주식은 수익 구조가 어떻게 되느냐? 주식 매매에 따른 시세 차익 및 배당이라고 했는데 시세 차익이라는 건 자산의 가격이 낮을 때 산 자산의 가격이 오른 시점에 팔아서 얻는 이익이다. 여기 주식의 경우는 주식 가격이 낮을 때 샀어요. 그리고 높아졌을 때 팔아요. 그럼 그만큼 이익이 생기겠죠. 그런 게 시세 차익이 되는 거고요. 배당은 주식회사는 주식을 발행하여 자금을 마련하며 주식을 가진 사람들은 주식을 가진 비율만큼 회사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이에 따라 회사의 수익이 발생할 경우에 주식을 가진 사람들에게 수익의 일정 부분을 나눠주는데 이를 배당이라고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주식의 특징은 수익성은 높지만 안전성은 낮다라는 거. 자, 그다음 채권입니다. 정부나 공공기관, 기업 등이 미래에 정해진 시점에 일정한 이자와 원금을 지급할 것을 약속하고 돈을 빌린 뒤에 발행하는 증서예요. 정부가 발행하는 거를 국채, 또 공공기관이 발행하는 걸 공채, 또 기업이 발행하는 걸 회사채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회사에서는 주식과 채권 모두 발행하는데요. 주식에 투자한 자금은 회사의 자본금이 되는 거고, 채권에 투자한 자금은 회사의 빚이 되는 겁니다. 자, 특징. 만기 시에 이자와 원금을 돌려받는 거고요. 주식보다 안전성 높고요. 예금보다 수익성이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채권은 유동성이 낮다라는 특징도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적어볼게요. 유동성이 낮음. 유동성이라는 거는 보유한 그 자산을 현금으로 쉽게 바꿀 수 있는 정도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채권은 유동성이 낮아서 급하게 현금으로 바꿔야 되는 경우가 있다면 그때 손실을 감수해야 될 수도 있어요. 자, 채권의 수익 구조는 채권 매매에 따른 시세 차익 및 이자가 채권의 수익 구조가 되겠습니다. 주식하고 채권은요. 예금보다는 수익성이 높아요. 수익성 높고 예금보다 높고 돼 있죠. 예금보다는 수익성이 높다라는 특징이 있어요. 하지만 국내외 경기 상태라든지 금리, 통화량, 인플레이션 이런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큰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게 주식과 채권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원금 손실 가능성도 있어요. 위험성도 있어요. 특히 채권 아까 말했듯이 유동성이 낮다라는 특징도 있다라는 거. 자, 다음으로는 펀드가 있습니다. 투자자들에게서 모은 자금을 전문적인 운용기관이 주식이나 채권 등에 투자해서 간접적으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직접 하는 게 아니라 그 수익을 투자자들에게 돌려주는 간접 투자 상품이다. 그러니까 내가 직접 주식을 사거나 채권을 사는 게 아니라 이런 전문 운용기관이 주식이나 채권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수익을 투자자들에게 돌려주는 거죠.
특징, 전문가에 의해 투자가 이루어져 전문성을 살릴 수 있고요. 적은 돈으로 다양한 상품에 투자할 수도 있고요. 하지만 별도의 수수료도 납부해야 되고 원금 손실 발생할 수 있다라는 가능성도 있고요. 자, 보험이에요. 사고나 질병, 사망 등 미래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보험료를 납부하고 사고가 나면 약속한 보험금을 받는 제도가 이제 보험인 거죠. 보험을 미리 들어둔다 이런 말 여러분 들어보셨죠? 미리 대비하는 거예요. 운영 주체에 따라 사회보험, 우리나라 사회보장제도의 종류죠. 민영보험도 있다라는 거. 자, 특징. 일반적으로 수익은 거의 없지만 위험이 발생했을 때 큰 지출을 막아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보험을 들어놓지 않은 경우에 막대한 지출이 나갈 수 있을 걸 보험을 미리 들어놔서 큰 지출을 막아주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연금입니다. 노후 생활의 안정을 위해 경제 활동을 하는 동안 일정 금액을 적립하고 은퇴 이후에 일정 금액을 지급받는 거죠. 그래서 국가가 운용하는 국민연금이 하나의 사례가 될 수 있고요. 기업이 보장하는 퇴직연금, 또 개인이 가입하는 개인연금 이런 것들이 연금의 사례가 될 수 있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금융자산의 종류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